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는 주가가 좀 안 좋았죠. 오늘 토요일인데,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AI 관련된 투자가 없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AI 관련된 투자가 너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과거에도 이루어져 왔고, 지난 한 1년 동안은, AI 관련된 그 반도체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엔비디아를 보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의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3년도부터 거의 한 10불 정도부터 시작해서 14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세계에서 그쵸? 나스닥의 시가총액 순위권에 들어간다는 건 세계 순위권에 들어간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 돼버렸죠. 그러면 그만큼 실적이 좋아졌었다는 거예요. 굳이 제가 실적에 대한 부분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다들 아실 테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3분기 때는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데에서는 HBM에 대한 용량이 2.5배 정도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한국 기업들,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SK 하이닉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HBM 납품이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합치면 지금 나오는 조정은 많이 올라갔었던 것에 대한 일반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추세가 이탈하고 완전히 박살난다? 그런 상황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앞으로 좋아질 만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가를 이제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여기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친 이후에 주가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까지 생겼어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주식시장에서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파르게 조정을 받았었던 엔비디아를 포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온 움직임을 보면 한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약간 좀 가파르게 떨어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6월 한 중순 정도부터 그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생했었던 미국 증시에서의 그쵸 큰 폭의 하락세 그런 부분들은 트럼프 발언 때문인데 트럼프 발언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물론 반등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죠. 미국 시장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부분, 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뭐 반도체 종목군들은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은 대거 떨어졌는데 한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가격대를 지켰었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먼저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어디다 갖다 붙이든지 다 맞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가격에 대해서 내가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성과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요. 실제 제 계좌 수익을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1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화면이고요. 네, 계좌 수익률은 250%.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진행됐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DI 같은 종목군들을 봤을 때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25%, 14%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업종에 가서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매수매도 한 결과 33, 18%, 14% 이런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자, 올라가는 구간에만 공략한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제 계좌를 오픈해 가면서까지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 그쵸? 태성, YC 전부 다 반도체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보면 태성 보겠습니다. 자, 태성 보면 아까 전이랑 똑같죠.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쵸? 50% 수익입니다. 며칠 안 걸렸어요. 상승하는 구간, 가격을 확인했을 때 내가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매매하는 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시장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요. 가격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이 뭐죠? 수익을 보기 위함
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지만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적인 부분은요,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즉 수익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좋아질 때, 시장이 나빠질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나빠질 때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나빠질 때는 상승하는 폭에 제한이 걸리는 거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최근에 보면 저도 매매하는 과정에서 약간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여기서 손실을 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손실을 보지 않는 종목은 어디서 나오는가?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그냥 마냥 쉬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매하는 종목에서 최소한의 손절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 종목군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 판단에 대한 부분도 강세 종목들이 가격을 버텨간다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한미반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6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쭉 빠졌고 20% 이상의 주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를 버텨왔지만 7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빠졌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군들도 힘을 잃어가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실적은 2분기는 더 좋고요. 3분기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신제품 발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정을 받았고 엔비디아를 굳이 매수하지 않더라도 먼저 조정을 받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보면 그렇게 큰 조정폭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정확하게 뭐겠습니까? 정확하게 엔비디아 실적, 8월 달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반도체 종목군들이 약간 좀 기간 조정의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조정 이후에, 자, 무슨 이야기냐? 조정 구간에 여기가 저점이다. 그래서가 아니라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YC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YC 같은 경우에도 제가 꾸준하게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인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그쵸?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있죠? YC 시장가 매수,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언제 공략했는지 보세요. 바닥이라고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꾸준하게 이어온 결과 마지막에 5% 정도 손절을 했어요. 이쪽 구간에서. 그리고 떨어졌죠. 확인을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는 건데 그 전에 8% 수익, 17% 수익, 20% 수익의 구간을 만들어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 과정을 거쳤죠. 확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가격을 보라는 겁니다.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한미반도체의 반등 시점은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다음 주부터 나올 건데 완벽하게 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는 건 8월 달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가 될 수 있다. 그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원리,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보유를 해 가야 되겠는가, 그러려면 가격이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조금 어려운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까지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최근에 미증시가 안 좋지만
이런 부분은 실적 발표 전에 높아진 주가를 약간 좀 해소하는,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이해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